안녕하십니까. 함수의 연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1번입니다. fx랑 fx 플러스 4가 네 칸씩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fx가 두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럴 때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f의 10을 구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우리는 3에서 4까지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요. 0에서 3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3에서 4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면요. 네, 3에서 4까지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3이고 3x-9인데요. x절편이 3이겠네요. 근데 우리는 3일 때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x절편이 3이면서 여기를 지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3인데 우리가 y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4일 때 한번 y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4를 대입하면요, y값이 3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여기에 3이라는 값이 있어서 4,3을 이렇게 지나겠네요. 그러면 3에서 4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함수가 0에서 3까지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그릴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fx랑 fx 플러스 4가 똑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f의 4가 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x에다가 선생님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의 0은요, f의 4라는 값과 똑같아야 되죠. f의 4가 3이니까 f의 0도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조건,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보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에서 지금 뭐 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위 볼록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3까지 그려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3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3,0의 값과 이어져야 된다는 걸 알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요,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 3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식 반복된다는 것으로 0일 때의 3이라는 값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요,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일 때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우리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0일 때의 값이 4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여기 0을 대입하면요, 그냥 b라는 값은 쉽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0에서 3까지의 여기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3일 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3에 대한 좌극한 값이네요. 좌극값, 3으로 가는 좌극한 값의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여기와 같이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요,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옵니다. 3에 대한 좌극한이고요. 이때 이 함수는 뭐를 따르냐면 이 함수를 따라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자, b는 여기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플러스 3이고요. 근데 이거의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거의 값이 연속이어야 되므로 3에서의 함수 값인 0과 똑같아야 됩니다. 이 함수는요, 다항 함수라서 바로 대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3 0이 되어서요. 그러면 3a의 값은요, 여기 넘어가서 6이 되고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가 2가 되었고 b가 3이 되어서 여기 있는 fx의 값이 정확하게 나왔죠. 여기 밑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값은요, 마이너스 x제곱 a가 2니까요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f의 10을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f의 10은요, 우리가 지금 4식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서 f의 10은 결국 f의 6이랑도 똑같고요.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이 값은 f의 2의 값과도 똑같네요. f의 2의 값은 우리가 이 두 개 함수에서, 여기 있는 두 개 함수 중에서 하나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f의 2니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범위에 해당되고 여기의 값에 2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요 대입을 해보면요,
쪽에 2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리네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f의 10의 값은 3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확실하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조금 완성해가면서 연속인 조건과 그리고요 여기 있는 사식 반복된다는 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95번입니다. 다음 함수 gx가 있고요.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fx는 바로 여기 함수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먼저 우리는 이 fx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이 아닐 때랑 1일 때는 나눠져 있는데요. 1일 때의 함수 값이 바로 a라는 말이죠.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f의 1이라는 값은 a가 되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1에서의 극한 값도 함수값과 똑같은 a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fx의 값이 a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1로 갈 때 1이 아닐 때를 뜻하니까요. 바로 이 함수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x-1분의 gx가요. 이 함수 값도 위에 비연속이므로 a와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요. x가 1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을 묻고 있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얘가 fx죠. fx의 이 극한값은 1로 갈 때 극한값은 함수값과 똑같은 a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속이기 때문이죠. 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극한값이 맞는 식인데요. 이 극한값을 따로 한번 봤더니 x가 1로 가고 있네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지금 a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죠.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적는 것은요. 바로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x가 1로 가는데요. g의 x의 값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g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자,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따라서 그냥 함수 값을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g의 1이 0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여기 있는 극한값이 0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만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디귿은 우리가 밑에 분모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여기에 합차를 이용해서 x-1과 x 플러스 1로 우리가 분리해서 적을 수 있겠네요. 디귿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네. x가 1로 갈 때네요. x가 1로 갈 때. 자, 선생님이 여기서 x-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적고요. 근데 우리가 있는 위에 있는 식을 한번 활용하려고 해서 보니까 x-1분의 gx가 a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gx가 분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gx를 선생님이 먼저 한번 적어주고 그리고 옆에 fx가 있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x-1분의 gx 요거의 값이 a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은 것은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따로따로 한번 적어본다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가 되고요.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남은 것은요. x 플러스 1분의 fx가 되겠네요. 자 여기의 값은요.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f의 1값도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대입을 해서 풀 수는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값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a라는 값이고요. a 곱하기 여기서는요. 우리는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f에 1을 대입하면요. f에 1을 대입하면 f의 1값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적어놓은 게 a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값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a 곱하기 2분의 a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2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5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209번입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가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f3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을 찾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fx가 바로 분모에 있네요. 분모가 불연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바로 분모가 0이 될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 식을 한번 적어본다면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요. 또 f의 2에서 0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 두 조건에서 우리는 fx의 인수를 두 개를 적을 수 있겠습니다. fx의 인수를 적어보면요. fx는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한 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진 게 아니므로 우리는 여기서 a라고 적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 조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조건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한 개 보이네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렴하고 있죠.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해서 0이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 된다는 말은요. 조금 전에 찾았던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므로 자, 이 극한값에서 우리는 써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얘가 0으로 가는 걸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9라는 값을 사용하지 않고 수렴한다는 것만 사용했죠. 이 문제들은 꼭 9라는 값을 꼭 사용하는 문제로 같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fx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fx를 대입을 해서 이 9라는 값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입니다. x 플러스 1이 분모에 있고요. fx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할게요.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네, 이거의 정답이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은 없어지고요. 이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서 바로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선생님 바로 대입을 할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a는 9가 되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fx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답은요. fx에 x에 3을 대입한 값이네요.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3에 4 곱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22번입니다. 세 실수가 있었는데요. ABC라는 실수가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는 문제네요. 우리는 이렇게 실근이 적어도 몇 개가 가지는 것을 보인다는 것은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먼저 선생님이 여기서 요만큼의 식 있죠. 좀 긴 식인데요. 요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 이퀄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ABC라는 여기 크기의 범위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축에서요. 크기 순서대로 A, B, C가 이렇게 있었다면요. A일 때의 부호가 양수면 B일 때 부호가 만약에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일 때 부호가 양수고 B일 때 부호가 음수가 되면은 이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이므로 연속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직접 한번 A나 B나 C를 넣어서 우리가 부호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의 A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F의 A 값입니다. 여기다 A를 대입하면요. 자, 얘는 0으로 없어지네요. 여기에 대입하면 A-B 그리고 A-C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 부등식을 사용해서 A-B는요.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는 음수고요. A-C도요. 이렇게 넘어가면 얘도 음수네요. 따라서
FA의 값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A일 때는 0보다 큰 여기 어딘가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F에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F에 B를 대입한다는 말은요. 여기 또 0이 되고요. 이것도 0이 되고요. 이것만 남겠네요. 그러면 B-C, B-A의 값이 되겠네요. B-C는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요. B-A는요. B-A는 자, A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서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얘는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음수와 양수의 곱임으로 이 최종 부호는요.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B를 대입했을 때는요. 0보다 X축에서 0보다 작은 쪽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이 함수는요. 연속 함수니까요. A에서 B까지 오는 동안 요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 중에 연속으로 여기까지 오려면요. 이 X축을 한 번이라도 지나지 않고는 못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의 C는요. 자, 여기서는 요거 두 개가 0이 되겠네요. 여기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C-A 그리고 C-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에서 사용한다면 C-A도 C-B도 다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둘 다 양수라서요. 곱했을 때도 0보다 크다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값일 때는요. 양수,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양수가 나와서 여기서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거 사이값 정리의 내용을 이용을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A에서 C까지 중에 우리는 A에서 B까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요. B에서 C까지 중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사이값 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와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